송은주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관련해서 아마 이제는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9일 조사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지를 못했다. 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받는 셈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과 검찰 측이 협의를 해서 오후 조사를 하고 아마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래서 18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21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나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 핵심 인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이 열립니다. 대북 송금 관련한 재판입니다. 이화영이 계속 진술 번복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어떤 입장일지, 이게 재판이 속도가 붙지를 않습니다. 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이래서 변호사 새로 선임이 되면 또 재판 내용, 사건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 속도가 늦은데 오늘은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것이 지난 9일 이재명이 사실은 거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검찰이 질문하는 것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게 수사가 불공정하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또 이화영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자신은 결재만 했지 내용을 모른다. 또 대북 사업 관련해서도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다. 모두 이화영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화영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재명이 그동안 쭉 해왔던 방식이고 각종 대장동, 성남FC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측근에 다 떠넘기고 이재명이 사법방해, 재판방해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도 이화영의 각종 자신의 측근, 이화영 부인, 변호사 등을 동원을 해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을 꾀한 그 이유가 이화영에게 결국 덮어씌우지 않으면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재명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다 덮어씌우니까 이화영이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자신에게 다 떠넘기는, 이재명이 다 떠넘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오늘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거의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질문,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자신은 거의 모른다. 그리고 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300만 달러 대북 송금 그 부분이고, 지난번 9일에 이제 500만 달러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이 집요하게 하고 있는 이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있을 것인데 이재명은 거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명날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지연시키자,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을 시켜서 이제는 연말로 넘기자, 어쨌든 이 위기만은 넘기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영장실질심사를 혹시 가게 되면 재판부에 호소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 수사를 서둘 필요가 있느냐?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은 검찰 조사에 응했다. 사실은 많이 불응을 했죠. 자신은 성실하게 응했는데 기명날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이런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 검찰의 수사 일정에 가장 변수로 떠오른 것이 이재명의 단식입니다. 이게 단식이냐, 무늬만 단식이냐, 단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단식의 이유가 뭐냐, 단식의 출구 전략, 언제 단식은 마치느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3일째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단식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식처럼 이유도 없고 뭘 들어주면 마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쪽의 단식은 10일을 채 못 넘기는데 대부분 민주당 쪽의 단식을 주로 하면 이게 뭐 길게는 30일, 40일까지 가는 단식도 많았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이 단식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단식하는 이 체질, 그 다음에 단식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뭐 이게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은 세월호 특별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호입니다. 김영호는 무려 46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어가면서 교황도 만났고 또 문재인이 뭐 동조 단식도 했고 또 정청래도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뭐 단식 기간 중에 뭘 먹기도 하고 뭐 또 먹다가 담배 피는 모습도 걸려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기갑도 단식을 했었다. 29일간 단식을 했었다. 강기갑은 제가 여의도에서 같이 이렇게 목욕탕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식사를 하면 언제나 육류는 피하고 이렇게 나물 종류만 먹습니다. 또 같이 모욕을 해보면 몸에 이렇게 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기갑 자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뭐 이렇게 단식에 체질화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덕분인지는 몰라도 29일간 단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서 단식을 했다. 우원식도 얼마 전에 오염 처리수 이 방류 문제 관련해서 단식을 했습니다. 13일째 단식을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하니까 슬그머니 접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식을 했습니다. 뭐 가장 가까이는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했었죠. 8일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반대 뭐 이런 걸로 단식을 했습니다. 또 김성태의 단식이 유명하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9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단식을 하면 온몸이 다 무너진다. 정말 이 후유증을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일 단식을 했는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뭐 단식이 안 되는 체질이다. 또 단식 도중에 뭘 먹은 게 아니냐, 뭐 먹다가 기자들에게 들킨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은 단식을 하면 평균 10일을 못 넘겼는데 민주당은 평균을 내보면 16일을 넘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단식을 하는 사람이 그 체질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고 단식을 하더라도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또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소금도 먹고 있고 이 물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또 약도 먹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병원으로 옮겨지느냐라는 건데 이재명의 단식은 상당히 길어지지 않겠느냐. 자신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체질적으로도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고 이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13일째 단식이면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식하고 있는 것, 이 단식이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데도 변수가 되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데도 변수가 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는데도 변수가 되는 단식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의 뭐 다른 비리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오늘 수사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크게 내용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검찰은 이재명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재명은 검찰에 대해서 소환을 했으니까 응했다. 그런데 뭐 기명날인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형식적으로 마무리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그 방류 1단계 방류는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이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 불안은 하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 가자. 점검해 가자.
그러면 될 일이다. 괴담을 퍼뜨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뭐 이재명이 괴담을 퍼뜨리면서도 뒤로는 또 회를 먹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이유가 아니라면 이재명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합니다. 수사를 꼭 해야겠다면 불구속 기소하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내세우는 것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받으면서도 경기도지사 잘했고 또 무죄 판결 다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일부는 지금도 뭐 이재명이 구속만 되지 않으면 또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단식을 중단하는 이 조건 뭐 간단합니다.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라는 겁니다. 구속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 단식 계속한다.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뭐 구속시키지는 마라. 끝까지 단식하겠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이재명의 단식은 한마디로 신종 사법방해입니다. 이 사법방해의 새로운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에 의해서 사법방해, 정말 이런 형태의 갖가지 사법방해가 있을 수 있구나. 국민들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법방해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갖가지 형태 모두를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선거 공작을 하는지, 정치 공작을 하는지 이재명을 통해서 갖가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의 단식은 이 신종 사법 방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일반인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법 절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단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검찰이 이재명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그 다음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 영장실질심사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다음 달로만 넘기면 어떻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 달은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회의를 물론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본회의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본회의를 여는데 적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만 넘기면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다음 달만 넘기면 이번 달이 아니고 11월로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월 넘기면 또 12월 이렇게 연말에 가까우면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살아난다는 건 이제 불구속 기소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계산을 한다라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뭐 이준석이나 이 쓸데없이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선거에 다가올수록 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한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선거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단식과 상관없이 총선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 뭐 어떤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든 이 사법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각종 비리를 2년여 전부터 수사해온 이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이 각종 사법 방해를 하면서 이게 늦어졌는데 또 문재인 정권 때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늦어졌는데 이게 무슨 이재명의 단식과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비명반명 민주당의 비명반명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법방해까지 일삼는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구속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번 달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비명 반명들이 여기에서는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뭐 재판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모든 자기의 잘못을 전부 측근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 모른답니다. 뭐 가짜뉴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에 걸리면 기자들이 똑똑한 척 하다가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몰랐답니다. 이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뭐 그렇게 뭐 잘났다라고 하면서도 전부 몰랐고, 도지사가 지금 부지사가 하는 일 자기가 결재를 하고도 전부 몰랐답니다. 다 떠넘깁니다. 이런 식의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이재명을 안고 가서 도대체 답이 나오느냐를 판단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분포로 보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이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뭐 단식, 병원 입원, 뭐 각종 쇼를 펼칠 겁니다. 구속만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 공천 받아야 되고 선거 치러야 합니다. 이재명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마 굳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식 때문에, 선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짚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게 될 이화영의 재판, 이재명의 검찰 조사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립유공자로 해서. 그런데 대통령으로 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자. 또 국민 모금을 하는 것이 이게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30%는 정부가 이제 부담을 하고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70%를 국민 모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뭐 20억 넘게 모금이 모였다라고 하고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도 모두 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 통합의 정신이다.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영화 배우죠. 이영애 씨. 이영애 씨는 이 기념관 건립 국민 모금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은 기부를 하겠다라는 뜻을 펼쳤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는 뭐 이 부분 아니어도 많은 기부를 해서 언제나 뭐 1년에도 몇 번씩 이 기부한 내용들이 드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의 뭐 부친, 시아버지 모두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국민 모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